장묘풍수 제36편이고요. 오늘은 고인중심 묘지문화입니다. 여기서 고인중심은 우리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장례나 묘지, 풍수, 제의가 모두 고인중심이에요. 우리 주변국과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이런 측면을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 드려 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우리식 묘지입니다. 우리식 묘지는 다른 나라 식하고 달라요. 그 다름의 첫 번째 요인은 풍수지리를 꼽을 수 있어요. 풍수지리 주변국도 적용하고 갑니다. 그럼 무엇이 다르냐? 발복에서 달라요. 이 발복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장례부터 제의까지가 상당히 많아요. 우선 장례에서 풍수가 원하는 조건으로 체계를 갖춰서 고인을 모셔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삼배수의가 특별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유일한 풍수 조건에서 탈장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하죠.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삼배수의를 입혀줘. 다 풍수지리 때문인 거예요. 다 발복 때문이에요. 그 발복하면 돈도 주고 권력도 준다는 것이 우리나라만 있는 풍수예요. 다른 나라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고인한테도 어떻게 돈도 나오고 권력도 나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 부분을 굳게 믿으면서 신뢰하고 공유하면서 약 800년이라는 세월을 개성하고 전성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우리식을 말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능케 했던 것은 대한민국의 국토예요. 산천이 조화로웠기 때문에 그런 풍수를 현장에 대입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측면 우리나라의 조건에서 그게 가능토록 했다면 중국은 불가능합니다. 산은 있으되 조화롭지 못하니까 산이 있으나 마나요. 중국에서는 못 쓰는 산이죠. 들이 있기는 있어요. 조화롭지 못합니다. 들도. 맨 몇 시간을 수십 시간을 달려도 들만 나오니까요. 산과 들, 물이 조화를 갖춰야지 되는데 들도 조화롭지 못해요. 물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조화롭지 못합니다. 산, 들, 물이 조화롭지 못하니까 우리나라처럼 하고 싶겠죠. 옛날부터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나라처럼 명당무지에 잘 모셔서 그곳에서 권력도 나고 돈도 난다면 중국 사람들 다 우리나라 와서 묘지 썼을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은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하지도 못하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도 대체적으로 말씀드렸죠. 이 부분과 관련하여 장례부터 풍수지리를 거쳐 묘지를 조성하는 과정까지가 무진장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장례 과정에 묘지에서 필요한 체계를 갖춰서 모시고 가는 그 의식이 장례예요. 가는 과정에 혹시나 오염될까도 많이 따져서요. 그래서 태길도 하고 방편도 쓰고 했어요. 또 우리는 제의가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장례도 그렇게 다른 나라랑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 장례 시대별로 주변국과 같이 놓고 보세요. 우리나라 장례만 이상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장례만 유교 장례라면서 그렇게 갔어요. 왜? 풍수지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몸체한테 계속 보고하면서 그것이 제의예요. 뭐 충분 형식으로 하던 우리 제사 특별나죠. 의식 절차가 특별나죠. 그렇게 하면서 고인 몸체를 명당 묘지에 합체시키는 것이 장례의 일정 기간의 체계예요. 고인 몸체가 그렇게 묘터에 오면 풍수지리 직관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대로 해철 놓고 잘 모셔드리죠. 그렇게 해서 하관이 되면 묘지 전문가가 묘지를 잘 조성하죠. 이런 부분까지 잘 갖춰지면 제의가 성립되고
제의를 시작하죠. 이런 부분 모두가 우리나라만 있는 거라고요. 장례 우리나라만 그렇게 지냈어요. 중국이나 일본 절대 그런 장례 없습니다. 중국 가면 우리나라처럼 유교 장례 저는 구경을 못 해봤어요. 오늘날까지 없습니다. 100년 전에도 없었고 1000년 전에도 없을 거예요. 그런 장례 없어요. 우리처럼 고인 몸체를 소중히 여겨서 삼배수의로 체계를 갖추고 이 삼배수의 말고는 우리식 풍수에서 대체 원단이 없어요. 삼배로 체계를 갖추고 그 고인 몸체가 혹시 오염될까봐 고인 몸체가 혹시 불편할까봐 이때도 인사드리고 충분 읽고 저때도 인사드리고 충분 읽고 그렇게 모시고 산소에 가서 하관하는 거예요. 풍수지관은 이 터가 혹시나 명당이 아닐까봐 이 법수 저 법수 다 적용해서 묘토 잡고 그 좌양선에 맞춰서 눕혀드리죠. 그렇게 되면 묘지 전문가는 또 묘지를 만들어요. 우리 풍수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에 맞게끔 만들면서 체계를 갖춰요. 묘지 만드는 과정에. 어떻게? 그곳에 모셔드린다고 발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셔드리면 오늘만 발복하면 안 되잖아요. 또 한 달만 발복해도 안 돼요. 또 일주일만 발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20년을 발복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제의도 같이 4대 봉사에서 120년으로 맞춰놔야죠. 계속 발복 주세요. 계속 제의를 하는 거예요. 그 제의가 성립되게 장례부터 풍수, 묘지 조성까지를 하는 거예요. 오로지 이 파트까지 모든 부분이 세계에서 유일하다고요. 제가 혹시 중국을 잘못 살폈나? 일본을 잘못 살폈나? 저 10년 넘게 살폈어요. 살폈는데 우리식 장례는 우리식 풍수묘로는 답이 없어요. 왜 우리식 장례가 왜 다를까? 모두는 발복을 정하고 있어요. 고인 몸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하여 좋은 장례지도사라면 어떻게 해야지 좋은 장례지도사가 될 거예요. 좋은 직관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좋은 묘지 전문가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잘 살피면 좋은 직관이 되는 거예요. 다만 좋은 직관은 혹시나 이런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풍수지리 여러 법수를 다 공부해서 내가 묘토 잘 잡으면 발복될 거야? 발복 안 됩니다. 모든 법수 다 동원해서 자기 경험 다 동원해도 겨우 발복 그날 하루는 될 수 있겠어요. 그 이튿날로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우리 체계가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제의가 가동할 때만 잘 모셔지고 제의가 가동할 때만 발복 명당 발전소가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오늘도 발복되고 내일도 발복되고 1년, 2년, 3년, 4년 그렇게 120년 발복될 수 있는 것이 우리식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질문 주셨던 내용을 포함해서 살펴볼게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일본은 화대가 특징이라 할 수 있고 중국은 소대가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도 화대도 있고 소대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나라를 설명하면서 왜 그 부분을 특징에도 포함 안 시키고 시설에도 포함 안 시키고 왜 아웃시켰느냐고 저한테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연히 우리나라 묘지 문화, 제가 오늘 묘지 문화 말씀드리고 있죠. 묘지 문화, 풍수 문화에서는 소대가 강조되면 일단 안 됩니다. 우리식에서는 발복이 계속 되어 주십사 하고 제의가 중심이어야지. 제의에 소대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대는 상징으로 삼아야지. 소대를 강조하는 순간 중국식으로 길복에서 도교 불교로 흡수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조상님한테 길복이 생겨나는데 조상님 몸체만 잘 명당자리에 모시고 제의만 잘 성립시켜주면 발복이 120년 동안 나와서 돈도 벌고 대통령도 되고 왕도 되는 건데 혹시나 소대를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교 불교로 향하는 거예요. 재신 복신이 복주는 거예요. 관우가 우리한테 돈도 주고 권력도 주고 길복 체계가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길복체계에서 적어도 800년 동안 고인 몸체가 주었다고요. 내 조상이 나에게 복도 주고 돈도 주고 권력도 줬던 것이 우리식이라고요. 중국식이나 일본식은 내 조상이 주는 게 아니라 특정 종교나 신앙이 나한테 복을 준다고요. 관우 같은 사람이 나한테 복을 줍니다. 길복체계가 향하는 방향이 그쪽 나라들과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식은 그들식과 달라서 소대가 중심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소대가 만약에 중심이 되었다면 풍수지리가 성공 못했어요. 유교가 국가 정권에서 유교 정권이 성공 못하고 흔들렸어요.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전환해서 풍수지리가 강조되었죠. 불교한테 주도권 뺏어오지 못했습니다. 고인 중심, 고인에게서 길복이 생겨나는 것,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먹혔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런 우리나라만 있는 그런 특수를 누렸었어요. 그런 특수 때문에 장례도 그런 특수 장례를 우리가 했고요. 풍수도 그런 특수 풍수가 있었고요. 묘지도 그런 특수 풍수가 있었고, 제의도 그런 특수 제의가 있었어요. 주변국과 비교해보십시오.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나라가 독불장군 아니잖아요. 주변국과 같이 가야 되잖아요. 문화가. 그런 패턴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완전히 달나라에서 온 민족처럼 다르게 왔어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조선 왕릉에 소대 분명하게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상설 구주에서 상설 편제에서 배치하고 구성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소대예요. 이게 여기가 소대입니다. 여기가 소대예요. 이 소대를 강조했나요? 이 제각을 강조했나요? 이것이 상석이라고, 정자각이 상석이라고 보면 돼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여기가 제각인데 이 제각이 상석이라고 보면 돼요. 일단 이 등치 차이에서 압도적이잖아요. 이 상석이 압도적으로 크잖아요. 제의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 소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제의는 몸체를 향하고 있고 몸체랑 유기적으로 계속 120년 동안 발복을 주고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대를 상징으로 둬서 하기는 하되 강조할 필요는 없었어요. 이것이 우리식 묘지문화고 고인중심 묘지문화인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할 때만 좋은 장례 지도사가 될 수 있고 좋은 직관이 될 수 있고 좋은 묘지 전문가가 될 수 있으며 좋은 제의로서 우리식 묘지 문화를 개성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식 묘지를 조성하더라도 수목장이나 평장, 잔디장을 하더라도 이 공식에 준한다면 좋은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식입니다.